여기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이제 끝났나? 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고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끝났나라고 되어 있지만, 끝나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말하면 진단은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의정 갈등에 의한 의사들 또 교수들, 의대 교수들 이런 문제도 지금 빨리 정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이게 근데 사실 말하자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난다는데, 그런데 의제를 두고 무슨 특검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장 급한 그런 문제들, 의료 대란을 자칫 잘못하면 대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갈지,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말하자면 그 다음에 당장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또 그런 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료 무슨 특검은 수사 공수처라든가 기타 수사기관에서 그게 미진할 때 특검을 하면 되는 거고, 당장 특검부터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 여야 말하자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국정에 대해서 시급한 현안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될 때 끝없이 그냥 정쟁만 일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오늘 얘기하는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이제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영국에서 나오는 아주 세계적 권위를 가진 신문이죠. 저도 예전에 아주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가 쓴 아주 훌륭한 글, 어떤 의미에서 훌륭하냐면 이론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아주 훌륭한 글을 읽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아주 훌륭한 말하자면 권위 있는 그런 언론 신문이란 걸 새삼스럽게 느낀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이제 끝났나? 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고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끝났나라고 되어 있지만, 끝나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말하면 진단은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총선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여야 대립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개혁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이나믹 어떤 이코노미,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역동적인 경제를 한번 해본다, 그런 걸 내세웠는데, 역동적인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하나씩 혁파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게 혁파되기는커녕 노란봉투법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중대재해법 이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냥 전부 다 말하면 제발 좀 입법화하지 말아 달라고 모든 경제기관들이 다 얘기하는데도 그게 다 이제 다수 말하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지금
본회의에 전부 직접 회부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으니까, 외국 외신들이 보기에도 이건 그런 다이나믹한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다. 기업가 정신도 이제 그 창업 세대, 그런 정신이 시들고, 전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가 주도형 모델이 이제 끝나가는데, 싼 노동력, 싼 전기, 에너지 가격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그건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이미 알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게 바로 역동경제라는 걸로 대표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각종 특히나 개혁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연금 개혁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기에는 그걸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런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이런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아 투데이가 이미 총선 이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일단 아시아 투데이 사설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관련된 사설들. 먼저, 아니요, 이 사설 말고, 세수 비상인데, 이거 말고, 제가, 총선하고 관련돼갖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는 선거일 날 조금만 키워주시겠습니까? 여기 22대 총선 날, 우리 한 표가 국가 운명 가른다 그러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 보면 작은 제목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국가 발전과 퇴행의 갈림길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주 다수당이 되면 말하자면 정부가 힘을 못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안 받치고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 힘이 실리면 각종 탄력을 받을 텐데 국가 운영이 이게 개혁이라는 게 야당이 압승해 버리면 개혁이 물 건너갈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파이낸셜 타임즈가 말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그거보다는 세계적으로 덜 알려진 아시아 투데이에서 한 말이라고 해서 그게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거는 외신들조차 권위 있는 외신들조차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결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앞으로 조금만 더 이게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은 그렇게 장래가 밝지 않은 나라로 보게 되고 이게 이제 저출생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또 각종 개혁들이 다 좌초되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재정 적자만 그냥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오면 이제 머지않아 지금은 1%대 그러고 있는데 성장률 그러면 0%대 심지어
조금 더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십수년이 더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조금성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또 취소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시는데, 조금성님께서 물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국 경제를 이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 그랬는데 질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정부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도 개혁을 노력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외신들이 바라보기에는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장악한 좌파 그리고 그 반면에 좌파들의 국회 장악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예전의 그 입법 폭주보다 더한 그런 무섭을 지금 국회에다 본회의에 각종 법안들을 그냥 직회부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그 법안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대는 없는지 따져보고 부작용은 없는지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국회를 둔 게 그런 논의를 갖다 충분히 하라는 의미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피치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게 다른 방법이 별로 없을 때는 다 의견이 너무 갈라져서 그럴 때 비로소 다수결로 하라. 그게 이제 그런 취지지. 그냥 다수가 마음대로 그냥 소수의 의견조차도 듣지 못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게 한 채 그냥 본회의에 직회부 시켜가지고 그냥 통과시켜라. 그렇게 국민들이 그런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점에서 좀 국회의 운영을 너무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 이제 총선 민심이 그걸 허가해줬다. 이런 식으로 제발 이해하지 않아 주시기를 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지도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그런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제 여당이나 혹은 현 정부의 일부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렇게 해서 야당을 찍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그런 반대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라. 그거는 아닌 게 아닌가. 그걸 민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또 이제 정부와 국회가 갈라져 가지고 정책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계속 표류할 거다. 정책들이. 그렇게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어떤 그런 시각이 외국인의 시각이 더 강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한테 나눠주기식 그런 거는 더 많아지는 반면에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남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없는데 그 다음에 세금으로 들어올 건 거의 없는데 쓸 건 점점점 많아지고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 찍어서 풀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인플레가 되고 국민들은 또 물가 고통 속에 허덕이게 되고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은, 결국은, 또 아시아 투데이 총선 이전에도, 우리가 총선 날 말고도 사설을 크게 하나 실은 게 있죠.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 운명 좌우할 4.10 총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4.13 총선이란 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통한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세력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 대결이다. 그래서 남미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게 이제 결국은 그런 나라들이 한때 부유한 나라였으나 좌파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망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여튼 그런 점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사설로 냈습니다만은 이게 한편으로는 이걸 안 받아들여 준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유권자들한테 통하지 못했던 탓인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금 정치 형국이 말하자면 좌파가 국회를 장악한 그런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생각이 있기보다는 뜻대로 모두 다 하겠다.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더 걱정입니다. 이게 제발 조금은 그러니까 5.4% 만큼 득표를 더 한 거죠. 그래서 5.4% 정도 국민들이 더 지지한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과잉 대표되고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조금 더 무리하게 국회를 운영하거나 모든 걸 여당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 태도는 조금 보여주지 않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야당의 어떤 장래에 나중에 저 국민들한테 집권을 하더라도 무리한 정책은 하지 않겠구나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사설들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몇 가지만 보면 일단 조선일보도 사설을 냈죠. 만성질환의 정치장애, 한국경제의 기적은 끝났다. 이렇게 제목도 경제적인 만성질환이 있는 데다가 정치적 장애. 실은 이제 정치적 장애가 더 큰 겁니다. 만성질환이라는 익히 우리가, 외환위기 겪어오면서, 우리 경제가 옛날만큼 다이내믹하지 못하게 된 건 이미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동경제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치장애에 의해서 만성질환을 고칠 길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없다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는 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이제 우리는 이걸 좀 아프게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너무 이제 이때까지는 선진국에 들었다, 우리도 선진국이다, 몇 대 어떻다 여기에 약간 도취해가지고 아무 정책이나 막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나 그런 것이지만 쌓아 올리기는 명성이든 뭐든 쌓아 올리기는 힘들지만 그걸
탕진하고 소비해 없애버리는 데는 그냥 뭐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그 그리스 같은 게 적자 났을 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는 그런데 우리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문화유산들이 워낙 많고 여행 그것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떼갖고 팔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원부국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아직 글쎄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국고가 재정 적자 말하자면 추경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돈을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적자가 쌓여서 문 정권 내에서 한 400조 됐을 때 그때 나온 이야기도 곡식이 창고 안에 두면 곡식 썩는 거 아니냐는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실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와서 나름대로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온 것은 참 다행입니다만은 지금 전형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해서 마구 써도 된다는 그런 데서는 제발 벗어나 주기를 지금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